안녕하세요. 미국주부입니다. 제가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존 셀러 강의를 혹시 안 하시냐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어디서 만들고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 안에서도 여러 페이지가 있지만 제가 다 들어가서 보진 않거든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곳은 좀 스킵을 하고 제일 필요한 곳들이라고 생각하는 곳만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를 아직 오픈을 안 하셨다면 이렇게 아마존 셀러 센트럴 치시면 첫 번째 sell.amazon.com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sellercentral.amazon.com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이곳에 들어가시면 돼요. 아마존 셀러스 오피셜 사이트 여기에 이제 사인업이 있는데요. 프라이싱에 들어가시면 쭉 내려가시면 여기 인디비주얼 플랜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플랜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99센트는 내가 물건을 팔 때마다 이게 붙어요. 99센트가. 그리고 에디셔널 셀링 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선정하시면 그 안에서 이제 그 아마존이 가져가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뭐 15%, 20%, 근데 거의 대부분은 15% 정도를 아마존이 가져가는데요. 이제 그거는 제가 배송을 직접 할 때 만약에 아마존에 물건을 보내놓으면 그 아마존에서 차지하는 게 또 달라요. 그쪽에 배송비도 있을 거고 무슨 피 여러 가지 붙는 게 있는데 이제 아마존 창고에 보내놓고 물건을 파시는 건 이제 또 다르게 계산이 되긴 해요. 이제 그거는 물건을 올리시고 난 후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얼마나 피가 붙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대충 한 40% 아마존이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선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가능하고 그리고 아마존 창고로 직접 보내서 물건을 파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인디비주얼 플랜에서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어카운트를 만들 때 프로페셔널 요걸로 그냥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제한이고 저것도 제한이 있으니 그냥 프로로 가자.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로 갔는데 스프레드시트라든가 아니면 벌크 리스팅 in 벌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엑셀 시트로 리스팅을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한 100개, 200개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리스팅을 만들어서 올리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크게 추천은 솔직히 드리진 않아요. 어떤 다른 셀러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리스팅을 올리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오류가 너무 심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엑셀 시트로 리스팅을 만들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4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건 또 고쳐지지도 않고 막 좀 오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run promotions including free shipping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광고 돌리실 때 뭔가 툴이 좀 더 있다 뭐 이렇게 나와지고 그리고 멀티 유저라고 하는데요. 멀티 유저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고용을 하신다 그러면 고용을 하시고 그 어카운트를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뭐 쉐어 하신다고 하면 프로페셔널 버전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시작하셨을 때는 솔직히 인디비주얼로 처음을 시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테고리 선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제한이 계속 생기면 프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프로 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물건을 많이 팔지 못했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다. 뭐 이렇게 아마존에 설명을 하시면 한 2달치 정도를 리펀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 정보도 솔직히 2, 3년 전에 들은 거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 그냥 sign up for individual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우선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는 sellercentral.amazon.com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직 어카운트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create your Amazon account를 클릭을 해요. 그럼 여기에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메일은 아무거나 랜덤으로 집어넣을게요. 이메일 번호 넣으시고요. 를 클릭을 합니다. 넘어갔습니다. Verify 이메일 애드레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메일 애드레스 들어가셔서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번호를 집어넣은 다음에 add 모바일 넘버가 나오네요. 그러면 또 전화번호로 이 무슨 번호가 올 거예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Create your Amazon account를 클릭을 합니다. 새로운 어카운트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화번호에서 지금 딱 걸렸어요. 그래갖고 전화번호 인증 때문에 지금 제가 아마존 어카운트를 만들어 드리는 걸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페이지를 이용해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셀러 센트로 들어가셔서
이름,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아까 전화번호 인증하셨고, 이메일 인증하셨잖아요. 그거 지나간 다음에 Set up your Amazon Selling Account가 나오면 여기에서 이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LLC나 뭐 이렇게 내 비즈니스 이름이 없거나, 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이름하고, 그리고 주소를 집어넣으실 때도 내 개인 주소를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회사 이름으로 이 어카운트를 오픈하신다 그러면 회사 이름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주소를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웹사이트가 있으시면 집어넣는 건데, 이건 옵셔널이라고 적혀 있고요. Pin to verify your phone number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 SMS로 문자 메시지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전화로 받을 것인가. 근데 저는 전화로 받는 거 굉장히 귀찮아서 항상 SMS로 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집어넣으시고 Text me now 하셔서 verify 하시고요. Provide your text information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Start Interview 클릭을 하시고 인디비주얼인지 아니면 비즈니스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인디비주얼 만약에 뭐 LS라든가 뭐 잉크라든가 이제 내 비즈니스가 없으시면 그냥 소셜 시큐리티 넘버 넣으시면 됩니다. USA 시티즌이라 하시면 여기 yes 넣으시고요. 이름 넣으시고 이쪽에서 원하는 그 정보만 딱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것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에. 저도 제가 뭘 클릭을 해서 진짜 그래도 몇 년 전이라서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뭐가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some of them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리고 how many different products do you plan to list라고 하시면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되고요. 뭐 11개에서 100개를 팔 거니 뭐 이런 거니까 그냥 선택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픈을 하시면 지금은 이거 되게 옛날 페이지예요. 맨날 업데이트가 되고 이래가지고 예전에 딱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유틸리티 빌 같은 거, 뭐 전기세라든가 이제 그런 게 우리 집에 와 있는 이름과 그다음에 주소가 적혀져 있는 그 편지들을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고 이렇게 며칠 한 7일 정도 걸려서 이 아마존 어카운트, 셀러 어카운트가 프루브가 나서 그때부터 사용을 딱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주소를 다르게 적으셨다면 그리고 크레딧 카드 정보를 다른 걸로 넣으셨다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셀러 어카운트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이제 빌링 어카운트에 적혀져 있는 주소가 다르다거나 이제 이런 게 얘네들이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잡아내고 셀러 어카운트를 갑자기 정지를 시키거든요. 정보를 정확하게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미국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에 로그인 하시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것도 몇 개월 전에 맨날 바뀌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 요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일본 어카운트나 아니면 다른 아마존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면 조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게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내가 아마존에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렇게 어카운트들이 몇 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번호가 몇 개가 있다 이렇게 딱 보이고 그리고 오픈 오더라는 거는 제가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 그 제품들 있잖아요. 몇 개를 배송을 해야 되는지 그 번호가 뜨고요. 그리고 오늘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바이어한테 메시지가 오면 여기에 딱 뜨고요. 그리고 Buy Now Wins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내가 지금 몇 퍼센트에 뭐 100% 내가 Buy Now 그 버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면 아마존 안에서 그 제품을 산다고 Buy Now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들은 내 물건을 사는 거죠. 만약에 Buy Now 버튼을 잃게 되면 다른 셀러가 그 물건을 파는 거고요. 드롭시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리스팅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은 좀 많이 민감하실 수도 있어요. 이 바이박스. 그리고 IPI라고 해서 이것도 아마존에서 점수를 매겨서 셀러 어카운트 점수를 매겨서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전부 다 이 셀러 어카운트를 만드신다고 해서 끝이다. 이것보다는 물건도 계속 잘 팔려야 돼요. 우선 여기까지고요. 그 뭐 대시보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보실 건 없어요. 저도 뭐 이것저것 다 클릭해서 뭐 보거나 그러지도 않고. 오른쪽에 가시면 세팅이라고 있어요. 세팅 보시면 로그아웃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웰컴 뭐 이제 저는 LLC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름만 그냥 인디비주얼로 그러니까 회사가 없으신 분들은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새로운 아마존 저는 프로페셔널 버전이 있고요. 만약에 인디비주얼 버전이시면 여기 인디비주얼이 뜨실 거고요.
아마존 비즈니스 레지스터가 되어 있다. 그리고 fulfillment by 아마존 레지스터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뜨고요. 뭐 여기서 텍스 인포메이션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shipping settings는 제가 집에서 직접 배송을 할 때 그 셋업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비즈니스 주소를 넣으시는 곳이 그 디스플레이 네임도 있고, 비즈니스 애드레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즈니스 애드레스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애드레스를 집어넣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Amazon may verify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그러니까 만약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주소하고 그리고 내 비즈니스 주소가 다르다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항상 그 셀러 하시는 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내 어카운트가 정지가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내 개인 정보를 집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제일 위에는 저는 이제 회사 LLC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이고 그리고 이제 제 주소가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여기 비즈니스 인슈런스에서 인슈런스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자면 물건을 많이 파시기 시작하면 보험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이메일을 보내요. 보험을 들어라. 그러면 보험을 드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시작하신 분들은 이 인슈런스는 이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아마 한 번씩만 딱 들어가 보시고 별로 볼 거 없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소라든가 이제 이런 건 한 번만 입력을 하시고 그러면 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쪽은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집에서 직접 배송을 한다. 이렇게 하면 쉬핑 세팅스를 꼭 들어가셔야 돼요. 셋업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shipping비를 따로 받으신다고 하시면 이곳에서 셋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도메스틱 shipping은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배송되고 이런 건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트랜sit 타임은 뭐 5일에서 10일 정도로 두고 있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USPS나 물건이 크고 이런 건 이제 UPS나 FedEx를 이용을 하는데 그쪽이 훨씬 싸요. 하지만 이런 손바닥만한 좀 가벼운 이런 패키지들은 USPS가 한 뭐 4불 50전에서 5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제품하고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다시 이 페이지로 왔고요. 그러면 제가 제일 또 많이 가는 그런 페이지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헬프 페이지입니다. 이제 아마존에 연락을 해야 될 때는 무조건 헬프 페이지를 가서 아마존 측에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헬프를 클릭을 하면요. 이 페이지가 나와요. 근데 뭐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클릭하시지 마시고 Get Support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Selling on Amazon. 그럼 여기 제일 첫 번째 클릭하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써요. 쭉쭉쭉 쓰시고 Continue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뭐 아무것도 없다 이러시면 그냥 My issue is not listed 그 클릭하시고 Account related 그리고 Continue 하시고 여기에 ASIN이 있다거나 만약에 지금 ASIN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으시면 I don't have identifier 클릭하시고 이메일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거나요.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마존에 연락을 하실 때는 이쪽을 이용을 하셔서 아마존 셀러 서포트 하시는 분하고 연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을 찾아서 내 정답을 아는 것보다 이런 곳을 이용을 해서 아마존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게 제일 빠르게 문제점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급한 건 무조건 전화를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시면 잘 뭔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화로 하시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세요. 카탈로그를 가시면 Add Product라고 있어요. 그래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서 이제 UPC 코드라든가 이제 그런 걸 넣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내 물건이 Private Label이라고 하시면 첫 번째 I'm adding a product not sold on Amazon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UPC 코드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파신다고 하면 이곳에 UPC 코드를 집어 넣으셔서 똑같은 제품을 사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시는데요. 뭐 굉장히 많죠. 뭐 많은 분들이 펫 서플라이를 많이 파시고 그리고 뭐 토이도 많이 파시고 홈 키친도 많이 파시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이쪽도 많이 파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하십니다. 펫 서플라이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뭐 벌즈라든가 캣츠라든가 요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임의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할게요. 만약에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뭐 no를 하셔도 되고 yes를 하셔도 되고요. 그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UPC 코드를 집어 넣으실 거예요. UPC 코드는 GS1이라는 곳이 정품을 파는 곳인데 이곳에서 사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거를 굳이 안 쓰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USA에서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US 거를 쓰고 있는데 뭐 캐나다라든가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프로덕트 네임을 넣으시고 그리고 브랜드 네임을 넣으시고 그럼 브랜드 네임이 만약에 없다면 The product doesn't have a brand name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manufacturer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원하시는 걸로 뭐 아신다면 manufacturer 집어넣으시고 만약에 이제 private label 그런 private label 이런 거라면 이게 뭐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넣으실 수 있는 걸 넣으시고요. variation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컬러라든가 집어넣으시면 여기 컬러 그 다음에 KU 있고 product ID 여기서 이제 UPC 코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new 그리고 가격은 뭐 12불 quantity는 몇 개 뭐 2개 있다고 하고 그리고 컬러 맵은 여기서 이제 블랙이라든가 white이라든가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UPC 코드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베리에이션이 없다고 하면 그냥 클릭을 안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고 이제 offer에서는 이제 파실 가격을 집어넣으시면 되고 quantity는 뭐 1개든 10개든 new 선택하시고 그리고 I will ship this item myself 제가 배송을 직접 해주는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배송을 해준다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하시고 Amazon will ship 이거는 이제 아마존 창고로 직접 보내시면 아마존에서 이제 물건을 판다 이건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집에 재고를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제가 배송을 할 거다라고 선택을 하고 이 리스팅을 끝내고요. 그리고 아마존 창고에다가 또 물건을 보내요. 그러니까 보내고 있을 때만큼은 제가 재고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팅을 가지고 제가 직접 배송을 하다가 이제 아마존에 물건들이 다 도착을 하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아마존 FBA로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미지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미지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 7개만 집어넣어요. 5, 6, 7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영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마존 페이지에 다 이미지하고 영상이 딱 보여지거든요. 디스크립션 가시면 여기서 디스크립션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에 넣으시는 거는 이렇게 코드를 집어 넣으시는 건데 이게 코드라고 해서 막 어려운 코드를 집어 넣으시는 게 아니고요. 엔터 정도. 이 디스크립션 집어 넣을 때 뭐 여러 가지 코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텍스트로만 A 플러스 컨텐츠라는 거는 이미지도 집어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집어 넣을 수 있고 약간의 디자인을 집어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리스팅은 제가 카테고리를 잘못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뭐 키워드도 넣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카테고리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variant, 그 variation 뭐 그런 것도 선택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넣는 곳이 없는 건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키워드 넣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 넣는 게 있는데 다른 걸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선택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니터 말고 좀 사람들이 많이 팔만한 뭐 배즈 디테일 가시면 프로덕트 디스크립션을 집어넣는 데가 따로 나오고요. 그리고 볼렛 포인트 나오는 게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볼렛 포인트는 5개까지 되고요. 컬러 그리고 파트 넘버 뭐 집어넣으시고 파트 넘버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번호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이멘션을 원하는데 이제 제품 사이즈라든가 이제 이런 거 정보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쉬핑 이런 거는 아마존 창고로 보내실 때 그때 이제 이런 정보를 좀 넣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마존 창고로 지금 집어 넣으시는 게 아니면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이걸 정보를 다 집어 넣으시진 않으셔도 돼요. 소리를 쭉 보시면 CD하고 뭐 비닐 이런 거는 이렇게 락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무비나 TV 이런 것도 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는 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만약에 파신다고 하신다면 아마존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큐멘트를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리스팅을 올리시면 인벤토리 밑으로 매니저 인벤토리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아마존 FBA로 보내져 있는 제품들하고 그리고 집에서 직접 배송하는 그 제품들하고 전부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inactive도 있고 그리고 search 서비스도 있어요. 제가 이거 어저께 타이틀을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떠요.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서프레스가 됐다 아니면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액티브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뜨면은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존에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곧바로 고치시면은 이것도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걸려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여기 헬프 들어가셔서요. 아마존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돼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스타러스는 이제 뭐 액티브라든가 아니면 뭐 서치 서프레스라든가 아니면 서프레스가 됐다거나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 보시고요. 그리고 제품 이미지가 보여지고 SKU 그리고 제품 타이틀, 프로덕트 네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재고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estimated fee per unit sol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팔 때마다 fee가 어느 정도 물리는지. 그리고 아마존은 내가 물건을 파는 그냥 보통 손님들한테 파는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프라이스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프라이스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다섯 개 이상 사시는 분들은 5% off 아니면 10% off 이런 거를 셋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존은 그냥 프라임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다른 뭔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Search Suppress 한번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타이틀을 너무 길게 썼어요. 그러니까 200개 캐릭터까지만 되는데 타이틀을 너무 길게 써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리스팅에 문제가 있으면 쭉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눈에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서프레스가 됐는지, 정지가 됐는지, 아니면 inactive인지, active인지 전부 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스팅을 만약에 고치시길 원하시면 여기 옆에 edit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edit을 클릭을 합니다. edit에 들어오시면요. 뭐 타이틀이라든가 프로덕트 아이디, ASIN 넘버가 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쭉 뜨기 시작합니다. offer 들어가면요. SKU 넘버라든가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가격 그리고 핸들링 타임이라든가 뭐 맥스 오더, 퀀티티 한꺼번에 오더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리밋을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10개, 20개 이렇게 구매하지 못하게 그렇게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디스크립션 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곳이 나오고 블랙 포인트를 5개까지 해서 블랙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치 텀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키워드를 집어넣는데 아까 제가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새로운 제품 리스트를 올릴 때 굉장히 달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업데이트가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일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매니지 이미지라든가 이제 이런 건 잘 안 가고요. 카피 리스팅은 똑같은 이 리스팅을 똑같이 카피 듀플리케이트를 하는 거죠. 또 똑같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리스팅을 아마존으로 제품을 보내서 아마존 창고로 보내길 원하시면 이제 change to fulfill by Amazon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리스팅에 문제가 있거나 만약에 재고가 없거나 그러면 리스팅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지우시길 원하실 때 만약에 리스팅에 문제가 있으실 때는 지우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delete product and listing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광고를 돌리시는 것도 여기서 advertising list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 advertising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캠페인 매니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으로 물건을 보내시고 나서 때 FBA 인벤토리를 많이 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곳에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저도 좀 정신이 없는데 이것저것 막 봐야 되고 막 이런데 여기는 이제 뭐 제품 이미지하고 타이틀 이런 게 보이고요. 90일 동안 세일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몇 개가 있는지 제품을 이제 아마존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제품 몇 개를 받고 있고 스캔이 몇 개가 되고 있고 이런 게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인벤토리 에이지라는 거는 이게 또 아마존의 창고로 보내놓고 물건이 팔리면 창고 안에 내 물건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롱텀으로 들어가게 되면 창고비가 훨씬 더 커지거든요. 아마존에서 임의로 자동으로 물건을 없애버리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셋업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가 팔고 있는 그 가격이 나옵니다. 제 오른쪽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에 가시면 Edit Listing 그리고 뭐 키워드 아마존 창고로 보내실 때는 send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품에다가
각각의 제품에 에이스인 그 바코드를 스티커를 붙여서 이제 아마존 창고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마존 창고로 보내기 전에 모든 뭐 스티커 이런 걸 붙이지 않으시면 아마존에다가 해달라고도 요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당 찰지가 돼요. 뭐 50센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찰지가 되고요. 저는 제가 바코드를 제품당 붙여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아이템 레이블스를 들어 저는 31페이지 안에 30개 정도 바코드가 프린트 되게 레럴 사이즈로 A4 용지, 한국에서 A4 용지라고 하고요. 그 사이즈로 되게 하고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 30개가 프린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30개로 Numbers of Labels to Print를 30으로 해놓고 Print Item Labels를 클릭을 하면 한 페이지에 30개 꽉 채워서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레이블 프린트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더가 만들어지면 오더 밑에 있는데요. 매니지 오더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시면 FBA에서 물건이 팔린 게 이 리스팅으로 요 밑으로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직접 배송을 하시는 경우는 여기에 View Seller Fulfilled Orders를 클릭하시면 여기 어떤 제품이 팔렸는지 그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더 나오고요. 그리고 펜딩 나오고 캔슬된 제품들 그런 것도 이 오더 밑에 그리고 만약에 뭐 내 개인 웹사이트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서 물건을 파신다면 Create MCF 오더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고객분의 풀네임이라든가 전화번호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이메일도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내가 지금 이 창고에 가지고 있는 내 아이템 그리고 배송이 될 때 아마존이 적혀져 있지 않는 그냥 블랭크 박스를 배송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마존이 직접 자동차로 직접 배송을 하면 그 트래킹 번호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커스터머한테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여기다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보를 다 집어 넣으시면 스탠다드 shipping이 얼마 정도 그리고 익스피디에이시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플레이스 오더를 하시면 아마존에서 다 패키지 전부 다 해줘서 그 고객한테 패키지를 보내줍니다. 아마존 창고를 이용을 해서 개인 비즈니스를 하셔도 돼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존 안에서는 광고를 거의 필수적으로 저는 꼭 돌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처음에 런칭을 하시고 나서 아마존에서 7일 정도, 7일에서 14일 정도 푸시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랭킹을 높게 좀 많이 새로운 제품들을 해줍니다. 그때 같이 광고도 돌리면 엄청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런칭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광고를 같이 돌려야 된다고 저는 무조건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애드버타이징 밑에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캠페인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저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광고를 한 제품당 한 4개, 5개 정도는 처음에 그렇게 돌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좀 더 세분화 시켜서 광고를 좀 많이 돌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크리에이트 캠페인을 클릭을 해서 오토로 먼저 돌립니다. 여기 보시면 스폰서 프로덕트가 있고 스폰서 브랜드가 있고 스폰서 디스플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컨티뉴를 클릭을 해서 첫 번째를 클릭을 하면 그룹 이름은 아무거나 뭐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내 제품 중에 그걸 뭐 내가 광고를 돌리고 싶은 제품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토매틱 타겟팅으로 우선 자동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혹시나 모르는 키워드의 도움으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처음에 오토매틱으로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는 뭐 75센트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네기티브 키워드라는 거는 이 키워드로는 절대 내 광고를 돌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립스틱이라고 하면 그냥 레드 립스틱이라고 그런 키워드를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레드 립스틱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그러면 립스틱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너무 광고 비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 하나로는 절대로 광고를 돌리지 않게 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구글에서도 그렇고 이 아마존에서 광고 돌릴 때도요. 키워드로 이제 광고를 돌리실 때는 누구나 다 쓰는 그런 키워드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키워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다른 셀러분들도 그 똑같은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광고를 돌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클릭을 할 때마다 원래 한 50센트면 될 거를 그 클릭 하나의 비용이
몇십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비싼 거는 그렇게 비싸거든요. 뭐 5불, 7불 이렇게 뭐 대부분 그 정도 되지만 굉장히 비쌀 수 있기 때문에 클릭이 할 때마다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 좀 리스크가 크죠. 왜냐면 그거를 클릭을 해서 그 사람이 100% 산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네기티브 키워드라는 거는 항상 셋업을 항상 해놓고 있어요. 그 오토 캠페인을 돌리고 아니면 카탈로그를 선택을 하셔서 돌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매뉴얼로 돌리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캠페인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안에 스토어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존 웹페이지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배너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메뉴를 집어넣고 내가 아마존에 팔고 있는 그 제품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포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을 이미지하고 포스트를 같이 해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만드는 곳이 아마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요. 밑에 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Tools and Resources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을 하시면 이걸 들어가면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잉을 하는지 그것도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이미지를 한 8개 정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9월 17일 오늘 날짜인데요. 이게 스케줄이 18일 날 오늘 올라오는 거 18일이 내일이군요. 내일 올라오는 거 내일 모레 그리고 뭐 3일 뒤에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게 그 스케줄을 다 해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졌는지 클릭이 되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이미지로 인해서 내 거 포스트를 제가 올린 그 포스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팔로우를 했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여기 보여집니다. 이미지 올리고 그런 거는 크레이트 포스트를 클릭을 하시면요. 업로드 이미지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올리시고 캡션 이제 글 쓰시고 그리고 내 제품 ASIN 넘버를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하나만 안 넣으셔도 되고요. 몇 개를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비슷한 제품이라고 하면 이곳에 몇 개를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애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프리뷰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스케줄을 원하시면 스케줄 클릭하시고 어느 스케줄 원하시는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Submit for Review를 클릭을 하시면 업로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세일 아니면 디스카운트 이런 거 말고 그냥 제품에 관련해서만 이렇게 짧게 글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이 퍼포먼스 밑에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피드백을 클릭을 하시면 피드백 매니저라고 나옵니다. 제 어카운트에 평점을 남겨주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제품 평점 남기는 곳이 아니라 셀러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셀러 쪽이 아니라 제품에 안 좋은 그런 리뷰들을 이쪽에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곳에 레이팅이 1점이에요. 이거는 제일 최근에 받은 게 1점인데 이렇게 보시면 아마존이 직접 그 코멘트를 남겼어요. 이 고객분은 뭐라고 남기셨냐면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느리게 왔다 하면서 평점을 되게 안 좋게 남겨주셨어요. 자동으로 아마존에서 답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아마존에서 배송이 되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책임을 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남겼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곧바로 남겨지더라고요. 5점인지 4점인지 이제 4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서 평점이 매겨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제 드롭시핑이라든가 아마존을 이용해서 드롭시핑을 한다거나 이제 물건을 판다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셀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Buy Now 박스가 저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아마존 어카운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피드백, 이 셀러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평점들을 남겨주시는 고객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클릭을 하시고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뭐 컨택 커스터머가 있고 그리고 remove response가 있고 request remove가 있고요. 지금 제가 저는 무조건 커스터머가 리뷰를 적어주시면 그 밑에 코멘트를 남길 수 있어요. 답글을 다 남겨버린 상태라서 여기에 뜨진 않는데 만약에 코멘트를 잘못 남기시고 그리고 여기 클릭하셔서 remove response를 지우시면 제가 쓴 글을 지우면 다시 그 코멘트를 적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적으시면 끝이니까 코멘트 그 밑에 그 답글 쓰면 한번 지우면 끝이니까 그거는 절대 지우시지 마시고
그냥 잘 생각하셔서 답글 남기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으로 보시면 Explore Service라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라든가 아니면 창고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배송이 중국에서 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든 일본으로 보내는 거든 아니면 다른 나라를 보내는 거든, 다른 나라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그쪽으로 배송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이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에디팅 하는 곳이라든가 이제 이런 곳이 전부 다 아마존하고 파트너를 맺어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선택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리뷰가 제일 좋고 가격도 괜찮은 곳을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이미지 에디팅을 원하시면 이제 이쪽에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어떤 곳들은 이제 같은 캘리포니아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가 사용했던 게 여기는 없는데요. 근데 그분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계시는 분인데 제가 직접 제품을 보내서 그분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포토샵까지 다 해서 그렇게 주신 분이 있었는데 가격은 거의 뭐 40몇 불?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하게 뭐 원하신다면 fiverr.com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작업도 하실 수 있고 리스팅도 만드실 수 있고 뭐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제일 많이 가는 페이지들을 지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물건을 파시다가 브랜드 이름을 잘못 쓰셨다거나 뭐 키워드가 잘못되었다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니까 리스팅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셀러 어카운트 대시보드에 이렇게 커다랗게 거를 이제 들어가셔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고칠 수가 없다 생각이 드시면 아마존에 연락을 하셔서 설명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 리스팅에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그냥 리스팅 지우시고 다시 리스팅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존에서는 물건을 파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리스팅도 만드시고 키워드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셀러 서포트 그쪽하고도 이제 이메일로도 주고받고 아니면 전화를 하실 수 있으면 전화도 같이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아마존 어카운트에서 그냥 잠깐 정지를 시키는 거하고 터미네이트 시키는 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는 좀 또 두 개가 다른데 만약에 이 아마존 셀러 어카운트 자체가 터미네이트 되고 이제 완전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또 방법은 있어요. 다시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같은 와이파이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무슨 모니터도 안 비즈니스 어카운트 오픈하셔야 되고 주소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이건 내가 아니다. 새롭게 아마존 어카운트를 오픈을 하신다고 해도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한 달 되기 전에 또 어카운트가 정지가 되거든요. 그게 걸리면 내가 그 전에 터미네이트 했던 그 어카운트의 오너라는 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어카운트를 다시 만들어서 터미네이트 된 건 그대로 놔두고 어차피 터미네이트 된 건 다시 어카운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셀러 어카운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셀러분들은 아예 아마존 어카운트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어카운트를 구매를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대신 이제 뭐 와이파이라든가 컴퓨터 뭐 모니터라든가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런 건 걸리지 않게 잘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셀러 어카운트 오픈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카운트에 대해서 셀러 어카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페이지에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되실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게 됐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아마존에 관련된 거, 드롭시핑이라든가 이베이, 그리고 뭐 월마트, 뭐 그런 웹사이트에 관련된 그런 또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